있죠? 아, 그분 굉장히 감동적으로 누가 즐기고 계시는 가족들하고 원래 음악을 좀 들으시더라고요. 저를 플루트 할 때도 계속 오셨고. 아, 그 아까 전화하셨다는 분 오셨어요? 네, 시작됐습니다. 아, 지혜? 와인 들어야지. 네, 오늘 또 이렇게 한 주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좋은 영화 보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세요. 이것좀 다시 보냈죠. 저희 안 맞아. 한 번은 우리 딴 데 있는 거죠? 네,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미래를 생각. 네. 되게 괜찮은데요? 4시간만 일한다 말하는 거지? 첫 번째 책 그것도 있어요. 전 레미제라블을 지금 전 영화를 원래 봤던 건 또 안 보거든요, 사실 거의. 근데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지금 한 4번째, 5번째 본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처음에는 그냥 되게 감격적으로 보고 항상 만족도가 있었어요, 항상. 근데 오늘은 조금 공부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사실. 그냥 봤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내가 또 역사를 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 했는데 너무 완벽히 영화가 정말 완벽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은 이 영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삼세끼, 프랑스 삼세끼를 건져 내린 걸로 시작하잖아요. 저거 항상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 저렇게 시작할까? 이것도 의문이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좀 이제 프랑스 역사하고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구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이 삼세끼가 청색이 자유, 중간에 백색이 평등, 그리고 이제 적색이 박애거든요. 자유, 평등, 박애예요.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장발장 얘기가 자기가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19년 동안. 근데 맨 처음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나올 때가 1914년이었어요? 14년, 15년이었죠. 15년이었어, 15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프랑스 혁명 일어날 때 이 사람이 거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거의 그때. 그리고 혁명 기간 내내 감옥에 있었어.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기는 이 사람이 밖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올 때는 14년 때는 다시 왕정이 복구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한테서 왕들을 몰아낸 그 혁명의 바람은 제가 나올 때는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전혀 장발장은 그걸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삼세끼가 땅에 적셔 있고 그걸 짓밟는 이유가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 자체를 짓밟는 거거든요. 완전히 복구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장발장에 들면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장발장은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 이런 의식 이런 게 전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보면서 딱 느낀 게, 여기서 그 작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박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발장은 그냥 박애 정신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하나를 다 하는 거거든요. 이 코제트, 누구죠? 어머니, 판틴, 코제트, 그리고 나중에 이 남자의 이름 구원하는 게 다 사실은 박애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은 난 옛날에는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왜 마지막에 그게 뭐냐면 48년 2월 혁명 모습이고 마지막에 그거거든요. 48년 2월 혁명이에요. 마지막 네. 한 게? 네네. 그러니까 32년도에 죽었고 16년을 건너뛴 거지. 마지막 혁명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혁명을 하려던 애들이 다 실패하고 그게 16년 가갖고 2월 혁명이 나는 건데 이게 건너뛴 거야 그냥. 근데 나는 이게 장발장이 사실은 뭐 대단하다고 갑자기 저걸 혁명으로 연결시킬까 했는데 이거 보니까 작가는 이런 의식 같은 거 갖고 움직이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박애 정신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이게 다 연관이 있다. 좀 그런 생각. 우리가 이거 1987년 봤을 때 그냥 한 명 한 명이 자기 일을 그냥 하는 게 뭉쳐가지고 87년이 나왔다는 영화가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것처럼 이 영화도 프랑스 이 48년 2월 혁명까지 판틴도 그렇고 이 장발장도 그렇고 전혀 무슨 민중의식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데 그런데 자기 삶에서 박애 정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에 같이 합류가 됐구나 이런 메시지가 저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그 삼세끼 자유, 평등, 박애의 그런 구조 안에서 영화를 진짜 완벽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설명 듣고 하니까 참. 네.
혹시 뭐 보시면서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하시자면. 아니 너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발장이 어쨌든 그 경찰 그 누구라 해야 돼? 그 자베르를 어쨌든 나중에 용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굉장히 가슴에 내내 보면서 사실 마음이 되게 짠하고 되게 아프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렇게 철학적인 그런 부분까지 막 계속 달아주는 것 같아서 처음엔 되게 마음만 되게 아팠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용서라는 그런 주제가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사랑이라는 것까지 아까 박의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뜻은 잘 몰랐지만 보면서 그 내내 저기에 참 깊은 뜻이 참 담겨져 있구나.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저런 부분들이 또 한 영화를 통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좀 잠깐 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되게 즐겁게 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나? 무거웠나?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옛날에는 자베르 맞나요? 자베르도 그냥 왜 등장할까? 그냥 장발장을 괴롭히는 캐릭터? 그냥 그렇게? 근데 그게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본 관점을 보니까 자베르야말로 장발장의 박애를 드러낼 수 있는 너무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죽잖아요. 그런데 못 받아들이지만 그거를 인정은 하는 거야. 아니 뭐라고 할까? 인정은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이런 모순에서 죽는 건데 나중에 본인도 그 장발장한테 이런 사랑과 박애로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잡으려는 순간 그 사람 장발장은 또 그 청년을 데리고 살려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원래 여기서는 자베르는 쏴야 되는데 못 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베르라는 그 인물도 사실은 자베르가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박애에 대해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판틴 같은 경우도 판틴 맞나요? 판틴 처음 여기 만났을 때 이 시장이 쟤를 케어하려고 하니까 막잖아요. 계속 시장님 하지 말라고 막잖아요. 중간에 이 몇 번의 시도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또 코데도 죽은 다음에 판틴 죽은 다음에 자기 이 딸한테 갔다 올 테니까 4일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도 거부하잖아요. 계속 거부. 이런 이 장발장의 박애에 대해서. 근데 마지막은 겁을 못 하잖아요. 총을 안 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 사람도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작품의 훌륭한 게 무너져갖고 이 자베르가 뭐 착하게 살았다 이러면 너무 유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자살을 하는 거죠. 그냥 도저히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게 그 구체제가 변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다 이건 불가능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뭐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 너무 완벽하게 진짜로. 그리고 또 개인의 모습과 이 사회 구조의 문제가 번갈아 가면서 너무 완벽한 거예요. 처음에는 죄수들이 함께 모는 모습 하다가 갑자기 죄수의 대표격으로 장발장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장발장의 변화돼서 끝나니까 영화가 탁 클로즈 되면서 아니 와이드업 되면서 전체를 보여주면서 프랑스 파리 안에서의 그런 가난한 사람들 삶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공장으로 가고 판틴의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판틴이 어떻게 그 구조 안에서 망가지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구조와 개인 그리고 또 구조 이런 걸 반복하면서 너무 완벽하게 보여주니까 난 사실은 1987을 보고는 지금 너무 사람들이 좋게만 얘기하는데 난 그렇게 좋긴 좋았지만 저번에도 말했지만 되게 좀 뭔가 뭔가 아쉽고 답답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구조적인 모습도 잘 안 보이고 너무 사실은 박종철 고문과 관련된 물론 요걸 다루는 거지만 정말 훌륭한 영화들은 이걸 다루는 이 미시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결승인 것도 다 보여주거든요 같이. 근데 이런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았어 1987에서는. 근데 요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지만 거기서 엄청난 프랑스 역사 갖고 있는 이런 거시사를 다 보여주니까 오늘은 되게 좀 그런 관점에서 되게 놀랍게 봤어요. 그래서 진짜 훌륭하구나 이 작품이. 레미제라블이 되게 훌륭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역사랑도 약간 좀 그런 네. 많이 맞물리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 속에서 뭐 전태일도 만난 것 같고 느낌에 5.16 혁명도 만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잘 이렇게 평소에 제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인데 영화를 통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진짜 공감하게 되고 저 사람들도 마음이 저랬겠구나, 우리나라도 저랬었는데 막 이런 공감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벨이라는 사람의 그 인물 여기에서 볼 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그 우리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그런 캐릭터는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그냥 또 뭐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다 그 마다의 그런 뭐라 그럴까 자기만의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일상생활에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저 보면서 어느 한편으로는 제가 되게 그런 사람 저도 되게 싫어하는데 한편도 이해가 되더라고.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자 했을 뿐인데 이제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어서 또 한번 또 이렇게 제가 좀 나이를 조금 먹어가니까 그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철학적이라는 그 얘기를 약간 들었었는데 그런 것을 좀 깊이 있게 느끼게 됐던 그런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이제 오래전에 개봉할 때 보고 이제 다시 봐서 어떤 영화적인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오늘 나는 두 단어가 지금 아직도 생각하는 게 후회마이 원몰. 이 원몰은 지난주에 우리 영화 봤던 거 일곱 번째 내가 죽던가 이거 하고 나는 오버랩 돼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후회마이라는 거는 그전에는 몰랐거든 그걸요. 후회마이 이게 지금 아직도 내 뇌리에 그래 과연 난 누구인가, 내가 누구라는 거 내가 과연 정의할 수 있을까. 난 지금도 이거 생각의 끝이 어딜까지 난 지금 나도 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그 원몰이라는 거 우리가 하루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난주에 그 영화 보고서 하루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는데 끊임없이 그 민중의 그 노래할 때 원몰 하는 게 그것도 계속 내리 그거 후회마이하고 원몰 첫 번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이번에 느꼈던 그 두 문장. 이게 이 영화를 통해서 그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 아마 생각할 시간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난 그 부분 때문에 이 영화가 너무 처참하게 느껴져 사실. 사실 이 영화는 내가 처음 볼 때는 1987하고 비교하면서 봤는데 이 영화는 1987하고 비교할 영화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그 택시 운전사나 그러니까 5.18과 관련된 영화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32년도가 아까 그 시기거든요. 근데 30년에 프랑스 마지막 왕이 등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30년에 등극을 한 거야. 그때는 사실은 시민들도 이 왕정에 대해서 100%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아직 이 사람이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30년도에 그 7월 혁명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저쪽 방에 보면은 저거 자유의 여신상 그림 있어요. 저게 7월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30년 7월 혁명? 예. 그럼 7월 혁명으로 왕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은 이 혁명가들은 왕정 자체를 반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2년 만에 하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거를 동조 안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앞서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갑신정변이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 사람들의 철저한 실패예요. 그치. 근데 그러고 나서도 16년이 흐른 다음에야 왕정이 완전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이 희생이 사실은 굉장히 누가 볼 때는 헛된 죽음인 거야. 진짜로 너무 아무 의미 없는 젊은 치기 어린 죽음, 이 꼬마 아이가 그냥 뭘 한다고 이런 죽음일 수 있는 건데 이 빅토르 위고는 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런 죽음과 그 이후 16년을 건너뛰었지만 그 안에 있었을 수없이 많은 일들이 다 연관이 져가지고 결국 40년도 2월 혁명까지 왔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큰 중심은 박애였다. 이걸 보여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이 1987은 마지막에 사실은 해갖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80년도에 5.18 때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잖아. 그렇죠. 물론 그 사람들이 알고 하면 아니지만 너무 승리의 역사라고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는 승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처절한 패배의 역사에
살던 사람들이, 이 청년들의 그 모습을. 얘기하니까 어차피 보면 그 바리케이트에 있었던 모습이 지난주에 대표님 말했던 거 남자 연애 왜 싸우냐 했더니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맞아. 어떤 예. 그거랑 예.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사실은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보면 희망이 없다 하지만 그 개개인의 모임이 그 점들을 하나하나는 초라했지만 그 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치.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지 결국은. 근데 우리는 매 순간은 점으로만 있기 때문에 이게 점이 뭐 별거야.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잖아. 하나 단서는 딱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날 여인들이 땅바닥을 치우면서 그냥 서로 얘기하는 이 문구 있잖아. 이 젊은이들의 이 비장한 죽음에 대해서. 거기 하나에서 저 죽음이 그래도 완전히 헛되지 않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왜냐면 이번에 스타워즈 했잖아요. 스타워즈도 난 되게 좋게 봤거든요. 난 스타워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타워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거 완전히 패배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이라면 선의 패배로 끝나 우선은. 그런데도 희망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그들이 기다렸던 무슨 응원군 올 거로 기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전사들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데 영화에서 뭘 보여주냐면 그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지나갔던 자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대도 안 해. 근데 그 남아있던 꼬마애들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이 꼬마애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애들이 자기들이 혁명가로 다시 이렇게 막 서로 간에 막 이 깨우치어지는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게 희망인 거지. 그러니까 혁명하는 사람들도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있지 않던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인식하고 조금씩 일어나는 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일어나면서 이제 뭔가가 일어나는 거겠죠. 근데 이 스타워즈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그런 걸 되게 성숙하게 절제되게 잘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유치하게 막 그게 아니라 되게 그래서 되게 멋진 영화고 야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장발장 19년 고생하다가 훔치는 그게 아니구나.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알았을까 이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너무 유치하게. 좋은 영화나 좋은 책들은 그때 다 읽었거나 봐도 시대가 지나고 하면 그때에 따라서 그 나를 이입하게 되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보면은 매번 달라지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장발장 어렸을 때 저 끝부분까지 안 나와서 그치 항상 그냥 빵 훔치고 이게 왜냐 타락하다가 우리가 가슴 처벌되고 실제로 원문을 번역한 거를 본 게 아니라 거의 그치. 다 동화책 보고. 동화로 봤기 때문에 그 멘트만 맞아요. 기억하고 그러니까 벌 받아 이런 걸로만 하기 때문에 그게 왜냐면 지금 제가 동화독법이라는 책 저번에 읽었는데 그게 우리가 어릴 때 읽는 그 많은 동화들이 사실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닌데 우리는 어릴 때로만 익혀서 그거의 진짜 진가를 모른다라는 거에서 그거를 좀 파악한 책들인데 그걸 보면서 장발장 우리가 원문을 이렇게 크게 제대로 된 거 읽은 사람이 몇 명은 없죠. 왜냐면 어렸을 때 이미 그래서 그런 거 만화책 동화책으로 다 만화책으로 봤었나? 동화책으로 다 봤어. 그 표현이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 이게 나이가 들어서는 나 어렸을 때 본 건데 뭘 또 봐 이런 생각이 그거지. 있어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가 네. 문제인 거야. 우리가 근데 이 제대로 안 뮤지컬 이 영화 나왔을 때 저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이거 진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레미제라블 봤는데 막 되게 많더라고. 레미제라블 5번인 거 아세요? 보니까. 이게 레미제라블이에요. 아니 그때 영화 끝나고 아니, 대표님 엄청 대작이야. 대표님 이거 샀거든요. 그 첫 번째 영화 봤을 때 끝나고 그래서 어. 내가 이걸 보고서는 질려서 이거 읽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에 반이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영어랑 한글이랑 같이 있는 거라서 한 권이 이런 거예요. 지금 2권씩 있어. 이게 어린이 동화로 만들다 보니까 짧잖아. 그거만 너무 짧은데 얘는 너무 따는 거야. 그래서 그럼 10건이네. 5권, 10권 안에 10권 있는 거죠. 어. 영어. 하나에 2권씩 근데 사실 들었구만.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싶었는데 계속 하고 싶었는데 머리를 너무 기른 거예요 그 대표님이. 그래서 자꾸 얼굴 보는데 자꾸 이 생각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그 자리에 좀 까먹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한층 다운시켜야 되겠다. 다른 얘기를 돌려야 약간 되겠다. 베토벤 같았어? 아니 베토벤 장발장. 그 장발은 그 장발이 아니지. 나 진짜 갑자기 우리 몸을 완전히 수술을 이렇게. 그래서 베토벤에서. 아니 안 그러면 내가 계속 키득키득 웃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웃겨가지고. 근데 원문도 저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 맨 서문이 뭘로 시작하냐면 그 신부 있잖아요. 장발장한테. 네. 그 신부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고요, 영화가. 근데 그 신부야말로 박애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장발장이 영화에서도 보겠지만
촛대를 갖고 다니잖아요, 계속. 예, 예. 이거를 계속, 예, 예. 계속. 그리고, 끝에까지. 그럼요. 중요한 일 있을 때 그거 보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장마자한테 이게 너무 큰 사건이잖아, 그 신부가. 마지막 죽은 다음에도 죽을 때도 구원하러 온 사람이 고민하잖아. 신부잖아요. 자기 그거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부님도 보이고. 그냥 박에, 예. 그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 생각 못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거기 나오는 그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그거 무슨 곡이에요? 그게 혁명곡. 네, 네, 네. 프랑스 애국 아니죠? 아니야. 애국가 아니에요. 뭐예요? 근데 그 멜로디가 우리 익숙하죠. 그 시민혁명 나 그 노래 멜로디는 다 알아. 아니에요? 멜로디는 그 속 내용은 몰라도 그게 많이 활용돼서 그래요. 그게 어디도 여기저기서 많이 그거 많이 저기 활용돼. CF 촬영할 때 그럴 때도 그 그지? 그러니까, 네, 그라운드로 맞아요. 좀 나온 게 근데 많았어.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촛불혁명 나왔을 때 촛불혁명 할 때 그 촛불 그거 할 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 노래 있잖아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 노래 만든 사람 있어요. 윤민석 작가라고. 근데 얼마 전에 팟캐스트에서 그 새날이었던가 거기서 그 윤민석 작가 계속 섭외하는데 안 됐다고. 새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듣는데 이 노래를 다 들려줬거든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니까 참은 거짓을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가사가 거의 그런 거예요. 꼬마애가 부르는 거. 네, 꼬마애가 부르면서 끝에 이제 그 노래를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계속 그거를 생각하면서 진짜로 조심히 가세요.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진실과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이것들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실이나 그리고 정의라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상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이 참이라면은 계속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혁명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이게 그냥 비단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촛불의 어떤 그런 시민의 혁명일 수도 있고 우리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만 이게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정의를 찾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절대로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각성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무거운 주제를 해가지고 저는 사실 노래 말씀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그러니까 장발장이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신부라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 새로운 생명을 시작을 하잖아요. 새로운 자기가 이제 가치도 없고 존재도 없고 그런 어떤 도둑질의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한 번에 달라지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코제트를 자기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코제트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외로움에서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코제트한테 사랑을 막 주잖아요. 그리고 코제트의 사랑 끝난 다음에 자기만 이 아이를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둘이 분명히 같이 자라났고 이렇지만 이 장과장이 나중에 이 코제트한테 넌 되게 외롭다고 나랑 같이 있지만 늘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나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하면서 그 새로운 남자를 만났을 때 새로운 남자라기보다 사랑을 만났을 때 너에게 다시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세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떠날 때를 알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민중의 역사라든지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만 한 인간의 그런 삶을 보면서 인간이 어떤 것에 눈을 뜨게 되고 어떤 것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 어떤 것으로 가치를 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혁명 중에 갑자기 혁명 중에 내일이 뭐 혁명일이고 조금 있으면 혁명하는데 사랑을 만나잖아요. 코제트를.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이 사람은 살려주잖아요. 내가 그 혁명에서 죽은 것 같았고 친구들 다 죽었고 없지만 내가 코지트로 인해서 이 마리우스라는 남자가 다시 살잖아요. 이 인생을.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런 점이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이제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1987에서는 사실은 그 여자 주인공이 결국 이게 뭘까 광장으로 나가는 이유가 이한열이 죽어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 이한열인데 그래서 그런 관심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려고 했던 썸 탔던 남자가 죽는 바람에 거기에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뭔가 개연성을 둔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나는 너무 억지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근데 이 레미제라블은 사실은 그게 전혀 없어요. 장발장도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코데스도 관계가 없고 저도 별도야. 여긴 진짜로 그냥 이런 구조적인 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투쟁의 역사가 그려지면서 전혀 관계없는 그냥 장발장 그리고 또 뭐 판틴, 코제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은 혁명에 관심이 없잖아요. 끝까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스럽게 겹치는 것 뿐이지. 근데 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난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억지스럽지 않고 차라리 이게 더 설득력도 있고 더 감동스럽고 더 우리 인간사를 더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차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987은 그냥 영화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좀 상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는 그냥 잠깐 나온 고전은 앞으로도 고전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삶을 다루고 그 민중의 역사를 다룬 이 프랑스 빅토르 위그가 쓴 이런 문학의 그런 거대한 그런 작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랑 비교하기에는 이 작품에 나와 있는 그게 그쵸. 아 조심해요. 이거 엄청 먹지 말고 또 이들이. 그래요? 불필요하면 왜 이렇게 비하를 해? 취소입니다. 저도 보니까 거기에 조금씩 그래. 조금씩 양념으로 그렇게 좀 보석 같은 게 나는 어디서 봤느냐 하면은 그 저기 자베르 그 형사가 그 고뇌하고 막 그럴 때마다 아주 높은 데에 높은 데에 그 기퉁이를 경계에서 곧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언제든지 맞아. 발을 탁 이렇게 그러네. 그런 장면이 세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나왔어요. 맞아. 마지막에 죽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맞아요. 또 거의 아주 높은 곧 떨어질 것 같아. 거기에 곧 발을 굉장히 그게 그거도 그렇고 또 그렇게 악랄하면서도 그지 그 애기 죽었는데 있잖아. 그게 자기 훈장을 뺐어 그지 그 얹어주면서 그때의 그 눈초리라든지 어떤 그때 이 아주 악랄함에서 완전히 그지 그 사람이 변신하는 어떤 그거도 굉장히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마리우스가 그지 투쟁하면서 왜 그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그거지 기껏 해봤자 위에서 떨어뜨린 그 가구들 그거 바리케이트라고 해놓고 너무 게임도 안 되는 그걸 하고 있잖아. 그 가운데서도 왜 또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 있잖아. 코제트 말고 그 사이도 에포니 뭐지? 에포니? 뭐였지? 그 딸. 네네. 나는 그 사이에 그 사랑도 너무 예쁘게 그렸다고 생각해. 그 사람도 저는 네네네. 그리고 그 여자가 죽을 때도 그지 그 끝까지 그 정성을 다해주는 그거는 너무 아름다운 그로 표현이 돼서 그때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그걸 아주 아름답게 안 봤는데 두 번째는 그 모습이 너무 섬세하고 예쁘게 표현을 했더라고. 저 감독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 끝까지 그 여자의 그 애끓는 그 짝사랑을 갖다가 안 짓밟고 그렇게 표현 잘해주고 또 마리우스가 그렇게 대해주는 거는 한 편에 진짜 그거예요. 너무 예쁘게 잘했는 것 같아. 코제트만 막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사랑을 존중해 준 거죠. 네네네. 그 여자의. 네 끝까지 그 사람 눈을 감을 때까지. 그지? 있어준다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떠날 수 있게끔 그 배려하는 그 젊은이의 그 남자의 그 마음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 왜냐하면 그 앞에 어떤 부분에서 왜 코제트 엄마한테 남자들이 너무 막 진짜 그자 좀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런 남자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남자들도 있고
근데 그게 안에서 사랑을 그릴 때는 사랑이야말로 구원이다. 그래서 그런지 근데 여기는 또 정말로 직면하기 싫은 너무 이런 처참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판틴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장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공장에 일하는 이 여자들이 같은 여자들끼리 반장. 이렇게 몰아붙인 거잖아. 그리고 이 뒷골목에 갔을 때도 사실 뒷골목 여자들이 그 여자 코르티를 데리고 와갖고 그걸 만든 거고. 그리고 아까 프랑스 대형 약간 그 청년들을 버린 시민들도 처음에는 도와준 것처럼 다음에는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등지고 버리는 거는 그냥 내가 함께 하려고 했던 내 주변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인 거지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근데 이 안에는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막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사기꾼 부부 사이에서 그 남자한테 순애보하는 그 딸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딸이 어떻게 그 사랑 때문에 죽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는 청년들이 이거 죽어갈 때 그 죽고 가는 거를 기회를 삼아가지고 돈 훔치고 뭐 훔치고 그런 악랄한 인간들인데 거기서 태어나는 그 딸은 오히려 그냥 순애보 하나 때문에 그냥 목숨을 버리는 딸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 때문에. 저도 그거 사실 보면서 그 생각 들었거든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자녀들이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뭐 피는 눈 뭐 하여튼 지나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저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들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그 감독이 너무 본질적인 그 인간의 내면의 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아주 그냥 섬세하게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민들이 그 문을 막 닫을 때라든가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에 더 하면 노출이 되면 우리 의열단처럼 나서서 혁명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숨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너무 그냥 사실적으로 딱 표현을 한 거지 그냥 딱 해서 그래 맞아 나도 저 순간 내가 저 상황이 되면 문을 닫았을까? 아니면 나 뛰어나갔을까? 뭐 이런 고민을 잠깐 하게 되고 그리고 젊었으면 나갔고 아니 젊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문을 닫았을 겁이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유관순 같은 경우도 그 어린 나이에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의협심이라든가 이런 용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내가 곳곳에서 이렇게 좀 보면서 아 참 저 사람이 굉장히 정말 그런 표현을 세심하게 참 여기 요소마다 표현을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보면 정말 지와 벌처럼 선과 악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막 저 스스로를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많이 공감 진짜 하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깊이가 진짜 보면 볼수록 역시 계시고 명화였구나 하는 걸 두 번째 보니까 더 감동적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작인 영화는 두 번, 세 번을 봐야 되겠구나. 처음에 느끼지 못했던 게 두 번째 느낌이 또 다른 색깔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던졌다고 가구들 집에 있는 가구를 던졌을 때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을 저는 놓쳤었거든요. 옛날에 내가 저런 장면을 언제 봤었지 이럴 정도로 새로 왔는데 위에서 눈이 오듯이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내려진 그러니까 슬로우 컷으로 이렇게 뭐 의자랑 뭐 이렇게 가구가 막 떨어지는 걸 보여줬어요. 잠깐 진짜 오래.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진짜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참 그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모인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그쵸. 문을 막 그게 처참한 거지.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그래서 사실은 1987을 자꾸 비교하는데 1987에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안 좋은 게 1987 보면은 그 아줌마가 문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위하고 도망치는 거 맞을 때 갑자기 가게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잖아. 문 닫아주고 막아주잖아요. 밖에서 막 하도. 저거 보면서 난 저건 판타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아니죠. 누군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이 세상에는 누군가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도와주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요. 나는 그쵸, 저런 맞아요. 생각을 있죠. 하거든요. 그런 예.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희망을 거기 표현해주고 싶었겠죠. 그 작가는. 아니 그렇지 저는 않았을까?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열어줬기 때문에 그 영화가 조금 감소됐어요. 그런 너무 열어주고 싶은 마음은 좀 있겠지만
또 열어주면 안 돼. 인간은 또 안 열어줘. 왜냐면 이 영화에는 근데 안 열어주는 이 조금 시민들의 열다가 반감이 전혀 없잖아. 예, 예. 너무 아름다워 그냥. 그러니까 그 네. 나쁜 놈들을 소수를 제외하고 네. 모든 공동체가 다 너무 똑같이 일심동체잖아. 일심동체라는 게 그런 영화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네. 좀 사실 조금 좀 거부감이 든 거야. 이게 너무 하다 이게 고민 그렇잖아. 이 김유석을 중심으로 한 그 악의 무리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다 일치단결해가지고 그렇죠. 싸우게 하는 게 너무 그냥 정말 그랬을까? 내가 모르지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모르겠지만 네. 정말 그러니까 그랬을까 신문 과연? 기자들도 마찬가지야. 기자들 다 너무 네, 일심동체들. 일심동체라는 거는 어느 무리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꼭 반대에 좀 주저하면서 한 3분의 1이 갈려. 3배가 갈려. 꼭 중립, 또 같이 아닌 사람. 근데 이건 일심동체야, 무조건. 그래서, 아직 우리 기술은 좀 떨어지고. 아니면 정말 지금 정말 그냥 희망을 담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희망을 담고 그냥 그린 건지 사이드는 안 보여준 거지. 아니면 너무 그냥 아름답고 좋게만 그냥 재밌는 영화를 만들려고 한 건지 초등학생들의 생각도 생각하고 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걸 딱 느꼈어. 근데 맞아요. 기술보다는 일부러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준은 아직 그래. 저도 이 영화를 세 번째 보는데 저는 이제 안경을 안 쓰니까 잘 처음에 감동적인 영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이제 렌즈를 끼고 보니까 이제 가사도 이제 하나하나 세심히 보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장발장이 연기하는데 눈이 완전 충혈되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 연기에서 완전 감동을 먼저 받았어요. 제가 엑스트라 알바를 했었는데 뭔가 공감 가는 거야. 되게 그냥 조금만 추워도 막 힘든데 막 물 엄청 쏟아지고 그거 깃발도 무거운데 진짜 들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그 하수구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메소드 완전 자기가 장발장이 돼서 하는 거니까 진짜 그 배우 하나하나 다 와 그거를 뭐지? 자기가 그 사명감처럼 하지 않으면 뭔가 이 영화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 배우들한테 네. 몰입했구나. 네. 앤 해서웨이인가요 이름이? 앤 앤해서웨이도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로 너무 네, 너무 판텐 역을 마지막에 노래 부를 때요 이거 난 어렸을 때는 이런 꿈이 아니었어요 막 하면서 부르는데 근데 목소리 약간 허스키 판텐을 보고 하면서 맞아요. 판텐을 보고 싶으면 순애보도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텐도 그 콘서트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잖아요. 내가 사랑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하고 잘 살라 그랬는데 떠나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또 언제 돌아올 걸 또 그 속에 그 수도가 망한 거야 판티는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박애를 그리고 있긴 있는데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그 사랑이 됐어도 그냥 무조건 좋다가 아니야.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예.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울부짖으면서도 그 노래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사들이. 이 절망감이 초등학생들이 막 둘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장면이 나올 때 막 둘이서 아까 걔 초등학생이에요?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요? 막 언니랑 둘이서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되게 어떻게 봤을 때 되게 좀 마음이 우린 또 여성들이어가지고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한 여성한테 주어진 폭력이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그렇지. 너무 저는 너무 끔찍하더라고. 사실은 저렇게 삶의 나락에서 너 이제 다 끝났어. 넌 타락이야. 너가 이제 갈 길은 없어.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딱 하고 막 여자들이 밀어붙이고 막 그리고 그거에 이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딱 몰아가는 게 한 여자가 그런 나락에 빠지는 순간에는 정말 그러니까 인생과도 좀 연관이 되면서 인생이 한번 저렇게 비단 여자뿐만이 아니라 나락에 빠지면은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은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거죠. 힘든 거죠. 근데 난 그래서 장발장이 판틴한테 애정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장발장도 감옥 나오면서 나 이제 자유야.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된 거였어. 처음에 그러거든요. 나오면서 너희들이.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계속 죄수로서 가는 곳마다 왕따 당하고. 그래서 제일 처참한 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버려진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장소에서도 너 등록증 있냐? 신분증. 신분증 있냐? 거기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구조틀에서 다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근데 그때 그 신부를 만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거기 떼었지만 그 구조를 벗어나서 삶을 산 거죠. 근데 판티를 봤잖아요, 판티를. 판티도 사실은 장발장의 모습과 똑같은 거지, 본인이 겪었던.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구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기서 이제 본인이 그런 신부의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처참하게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그 딸한테 되는 거예요. 딸한테. 코세트한테. 저는 자베르가 너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발장한테 집착을 하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냥 시장이 되는데도 막 엄청 따라다니고 다른 데서 좀 잡겠다 이러고. 근데 그 어떤 말하는 데서 자기도 죄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막 얘기했을 때 뭔가 그 사람도 그러니까 열등감 같은 게 있고 막 상처가 있고 부모가 죄수였다는 거에 대한 네. 뭐 컴플렉스도 있겠지. 그래서 장발장을 보면서 계속 같은 트라우마 같은 게 떠올려서 막 그런 게 아니었을까 좀. 아까 그 난간 같은 데서 네. 걸어갈 때 그 찍을 때 그 와이어 같은 걸 하고 한 거겠죠? 쓰지 않을까? 진짜 했을까? 아니 그거는 진짜 근데 진짜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자베르의 중요한 장면은 진짜 다 난간이었어. 이 경계선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근데 난 자베르가 사실은요 악랄하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왜냐면 난 자베르야말로 진짜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는 생각 들었어요. 진정한 보수주의자. 왜냐면 자베르하고 1987에 나오는 그 경감 나쁜 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자베르는 단순히 권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원칙이 있잖아요. 책임감. 장발장이 죄가 없는데 막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수니까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자기가 그 시체를 고소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가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했고 나도 처벌해라. 그런 식으로 하거든 끝까지.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쟤를 놔주면서도 본인이 그러니까 원칙주의자로서 보수주의자로서 지향해야 될 가치와 또 장발장이 말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충돌하고 그거를 본인이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 자기를 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진정한 보수주의자지.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이 화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매천야록 쓴 이름이 뭐지? 이 사람 갑자기 안 나. 이 선비가 이 나라 망한 다음에 자살했거든요. 근데 죽을 때 이 사람은 이거 뭐냐 관리도 아니었어요. 관리를 안 나가고 그냥 제야의 학사로서 글 쓰고 선비였다고. 그런데 자살하면서 남긴 글이 그래도 이 나라에서 선비로 살면서 그냥 뭐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기억이 안 나. 황현 매천 황현. 그래서 죽었는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지 사실은. 그러니까 자베르는 난 그런 느낌에서 물론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보수주의자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기존의 뭐랄까 이 법 체계와 기존의 이 뭐죠 체계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감독도 장발장만큼 비중을 세운 사람이 자베르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잘 이게 잘 잣대질하면서 그 나오는 저기 위에 그 삼중창식이 몇 번 나왔어. 그런 데는 그 화음이라든지 이런 게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꼭 노래를 할 때 밝은 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마리우스랑 그 여자애랑 만나서 사랑을 노래할 때 이 그러니까 아빠 거기는 4명까지 나왔어. 아빠랑 이렇게 해서 너가 집에 돌아왔구나. 얘네는 막 사랑을 노래하는데 각자의 그걸 본 느낌을 노래에 다 담아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널 보내줄게. 그러면 우린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 하기 위해서는 네가 집에 돌아왔구나. 이렇게 둘은 하면서 그대로 이제 연인들은 속삭이게 네. 하고 아빠는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는 게 반갑고 또
그지기 잔발장은 네. 이제 너희들한테서 떠나야 되겠다. 노래가 너무 멋있더라고. 그 노래는 분명히 책이 아니거든요.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왔을 근데 거예요. 각자가 확실하지 마요 모르면서. 아 그래요? 확신을. 아니, 그러니까 책에는 그렇게 묘사를 그냥 책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글로 표현 못할 것 같아요. 노래로 하니까 그걸로만 동시다발적으로 부분을,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을 네. 그 노래의 가사말로 표현을 해서 어쨌든 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게 그리고 아닐까. 그 사람들 각자의 그 얼굴 표정을 네네네. 탁탁 보여줬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걔네 있잖아 떠날 때도 걔가 이제 뭐 내일이다 했을 때 그 장발장이랑 걔 누구지? 그러니까 장발장이랑 그 코제트는 마차를 타고 갈 때 이 사람들은 그 혁명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게 기회다 내가 이때 돈을 벌리라 하면서 코제트 옛날에 그 키웠던 여관 주인들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세 개의 노래를 같이 부르게 만드는 그런 게 되게 이 영화에 되게 큰 묘미다. 이거를 통해서 되게 여러 다각적인 그런 마음이 들도록 했다. 이게 딱 느껴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노래들이. 전에는 그게 안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두 번째 보니까 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날 사실 그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난 제일 씁쓸한 장면이야 사실은요. 아름다웠지만 제일 씁쓸한 장면. 그래서 이 작품이 대단하다 하게 된 게 뭐냐면 이렇게 혁명 막 하다가 실패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가갖고 막 절규하잖아요. 텅 빈 의자에 아무도 없고 막 슬프다. 근데 바로 눈 돌리니까 여자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너무 이제 안정적이고 예쁜 사랑을 하니까 아버지가 축복하고 장발장이 축복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보면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 대의를 가지고 혁명을 하는 시나리오로 가는데 갑자기 그 귀결은 그냥 두 남녀의 그냥 순애보와 사랑과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얘들이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게 아니야. 그냥 자기 삶에 안주하면서 그냥 앞으로는 그냥 좀 이 부잣집 아들일 거야 며느리로 사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옛날에도 되게 사실은 젊었을 때는 진보적이지만 나이가 좀 먹거나 그러면 다 보수적으로 변하고 그냥 기득권이 되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영화에서는 내가 봤을 때 그 친구가 죽은 친구들에서 절규했지만 그 친구가 다시 또 이런 혁명의 자리에 나갈까? 나갈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코세트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주님처럼 자랐잖아요. 공주님처럼. 그 장발장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되게 뭐라고 할까? 좋은 모습은 아닌 거야. 좋은 모습은. 그런데 이렇게 뭐랄까? 예. 이렇게 어울림? 네. 이거는 뭔가 조금 약간 어색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되게 운동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비겁한 사람들인 거죠. 그냥 그렇죠.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도망가고 회피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귀결이 되는 게 그래서 나는 이 영화 이 장면이 조심히 가서 선생님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장면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마무리를 진 게 너무 대단한 거죠. 오히려 이런 거는 혁명하고 끝났으면 다 더 열의에 부딪혀갖고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현실적으로 끝나면서 조심히 가세요. 마무리 진 게 되게 절제되고 그러면서도 되게 많은 것들 생각하게 하는 난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았었어요. 오히려 그런 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개개인의 그냥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 감독은. 내가 볼 그러니까 때는. 거시적인 것도 있고 미시적인 것도 하면서 전체를 다 그렇죠. 아우르게 이걸 좀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너무 되게 이 영화는 그 음악이라는 그 장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 것을 그 영화의 그 스토리에 소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영화를 만들면서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제 작곡을 해서 그 음악을 만들어서 그 모든 배우들한테 그 노래를 직접적으로 하게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음악을 갖다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 처음 봤어요. 몇 번씩 보려고 시도하다가 오늘 처음 봤어. 네, 못 보고 계속 책만 한번 보고 말았었는데
여기 나오는 노래들은 어떤 몇 군데서 여러분들 부르는 것도 많이 봤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서 이 노래 여기서 보면서 느꼈던 그거는 확실히 그 성악가들이라든지 이런 팝피스들이 나라 들었던 감동이 확실히 저를 뒤틀린 것 같더라고요. 잘 부르지는 못해요. 네? 확실히 잘 부르는 분은 없는데 여기에서 이게 3중창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4중창이라든지 그리고 혼자 부르던 그 판티가 그 희망을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희망을 갖다가 그런 표현한 노래 그게 제일 유명한 노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부른 그 절절하게 부르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약 이 영화가 그런 음악적 요소를 갖다가 전개 안 시켜가지고 했다면은 이렇게 감동이 오지 않았고 실제로 오늘 처음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거 한번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후에마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루가 그런 것들이 오늘 나도 오늘 보면서 정말 다 느꼈거든요. 느끼면서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겠지? 어떤 식으로 결정을 좀 판단을 해야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막 논하는 그 자체를 내가 들으면서 아 나는 무슨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지금까지 계속 생각했던 거는 여기 나왔던 음악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풀고 그렇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좀 알고 싶은 그런 게 절망감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 그 혁명에 대한 부분도 그 풀어서 몇 번 거치면서 풀어오는 모습들을 갖다가 한 장면에 한 영화에 다 풀었잖아요. 요것도 아 이거 참 그래서 명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오늘 아직 결론은 못 내렸어요 지금 보면서 하여튼 지금까지 느껴는 그래요 지금. 하여튼 나도 뭐 나이는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느낌에 아 이거 참 오늘 잘 보러 왔다. 아 진짜요? 네, 잘 보러 왔다. 책 가지고 오라고 잘했죠. 근데 이 뮤지컬 영화 난 처음 읽어봤을 땐 되게 좀 힘들었어. 왜냐면은 내가 지금 봤던 뮤지컬들은 노래를 부르고 대사는 서로 막 하다가 또 노래 부르고 그런 식이었지 이거는 대사가 거의 없잖아요. 다 노래잖아. 완전 노래로만 역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장르의 영화도 있고. 나 근데 이전에는 못 봤어요. 이게 내가 처음 본 거야. 이런 책을. 근데 지금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라라랜드는 대화도 많이 하잖아요, 서로. 근데 지금은 라라랜드 같은 거 오히려 어색하더라고. 대사가 안 나오고 그냥 노래로만 연결되는 거. 좀 다 괜찮아요. 근데 프랑스 영화만 이럴걸? 프랑스 거만 그럴 거예요. 노트르담 파리도 이렇게 돼 있고 아마 프랑스 영화들이 노래하고 춤으로만 돼 있고 문화가 그걸 그 장기간에 그 쌓였던 그거는 쉽게 누가 베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르들이 다 보면은 프랑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미국에서 이거 프랑스 거지. 아니 이 노래들이 갑자기 만든 게 아니야. 프랑스 뮤지컬 노래를 다 갖고 온 거지. 뮤지컬에서 나온 걸 아는데 이제 어쨌든 이 영화를 만든 거는 이제 그러겠죠. 헐리우드겠지.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나 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오늘 대중적인 것도 많이 감시켜가지고 만든 걸 하려고 했는데 이동희 선생님이 오늘 영화 못 보셨거든요. 그래서 말이 없으시구나. 맞다. 맞아. 저희 막 얘기 막 했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는 옛날에 봤어요. 보시긴 보셨지. 봤는데 얘기 들으면서 그때 제가 봤었던 느낌은 되게 좀 그러니까 이 영화 좋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것들이 뭔 얘기인지 잘 안 오는 거야. 하도 오래전에. 되게 오래됐잖아요, 저거. 그렇지. 이건 2000 몇 년이야. 오래됐어요. 지금 뭐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나 아니면 거기서 나왔던 뭐 인물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하나도 안 오고 전 노래가 그 여러 명이서 군중으로 노래 부르고 있잖아. 그거만 기억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제목이 레 미제라블이잖아요.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이잖아. 이게 뭐 비참한 사람들, 뭐 비참한 것,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단편적으로 이제 나타낸 거고, 아까 보니 역사적 배경도 있을 거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삶의 고난을 단편적으로 제목한 거일 건데. 되게 아쉽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훌륭하게 보고서 막 감동을 하고서 본 영화를 한 오래 지나서 나도 그걸 느끼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참 부득이. 근데 오늘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나 어떡해. 제가 부서 옮긴 이후로 너무 힘들죠. 오늘 얼굴이 완전히 그냥
너무 지쳐 보이세요. 말도 좀 막 좀 꼬이는 것 같고. 지금 술 한잔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렇구나. 너무 지쳐 보이셔갖고 이제 힘들어갖고. 근데 제가 책도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말이 좀 꼬였구나, 그렇지? 말이 좀 발음이. 나도 오늘 우리 아들 수술해가지고. 수술 무슨 수술이요? 맞아. 했는데 뭐 가야 되는데 책 때문에 왔지. 운동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진짜. 수요일날 올랐는데 수요일날 때 미팅이 갑자기 잡힌 게 있어가지고 왔었는데 오늘 꼭 갖다 줘야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들어왔지. 근데 잠깐 영화 보고 가려고 했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 좀 어떤 재밌는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진짜 영화가 이게 진짜 달라요. 옛날에 또 내일 보려고. 네. 내일 보려고.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괜찮았어. 네, 여기 와서 보세요. 저 방에서 보셨다고. 네. 이제 두 군데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아들이랑 둘이 보세요. 이쪽에 해드릴게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스페인어 영화나 여기 오셔서 보세요. 이걸 막 모니터로 봤거든요. 때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 보는 것도 틀리고 내가 어떤 감정일 때 보는 거냐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느낌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애들이 어떤 느낌으로 봤을지가 맞아. 내일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어땠냐고. 뭐의 힘인 거야?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한 건 뮤지컬. 참석한 거는 뮤지컬의 힘이에요. 네, 그리고 온오프믹스에 올렸어요. 온오프믹스로 온 거예요? 다? 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온오프믹스로 온 사람이 오늘 한 4명에서 5명. 모르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분들이죠. 4명에서 5명. 올브미스에 이걸 처음 올린 거니까 뭐. 라라라라한테 한번 올렸고 이걸 한번 올렸고. 올렸나? 못 봤는데. 대작들이 있게 많고. 근데 온오프믹스에 올려서 지금 막 오신 분들이 깜짝 놀랐나 봐. 계속 물어봐. 뭐 하는 곳이냐고?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그건 다 물어봐 누구 나오면은. 아니, 처음 왔을 때도 여쭤봤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무료금 공연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사실 굉장히 좀 이거 뭐지? 왜 무료로? 그것도 모여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료까지 주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램을 몇 개 참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뭐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있고 많이 그 일반인들한테 그런 뭐랄까 느낌 뭐 이런 거를 좀 전달하면서 요즘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일환으로 문화 사업을 이렇게 나라에서 조금씩 계속 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발전적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내가 그럼 무슨 회원 가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있긴 있어요. 아까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신다 하시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기 플러스 친구 가입하시면 회원 가입한 거죠. 온오프믹스를 보니까 온오프믹스 볼 때는 영어학원에서 영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영어학원? 영어학원이요? 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어학원 아닌데요? 그럼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막 아까 어떤 아저씨는 끝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끝날 때쯤에 돈을 내야 되냐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끝날 때쯤에 돈을 무슨 말씀이죠? 내가 그랬더니 우리는 아니라고 안 내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막 좋아하시면서 이쪽에 가더니 여기 한번 사진을 찍어도 되네요. 막 사진 막 찍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모여가지고 남아서 얘기하고 가셔도 된다 그랬더니 그런 건 안 해도 된다. 부담을 갖는 거지. 처음에. 그럼 뭐 어쩔 마음이 필요도 없고. 아직 안 열리셔. 내가 8월 14일날 나 그날 잊지 않는다고. 그래도 결정을 처음 오셨을 때? 네, 아스널 했을 때. 그때는 한 그 20여 명 정도 안 계셨잖아요. 네, 그때 많이 왔죠. 첫날. 많이 다 쭉 빠지면서. 동영상 편집배우로 오셨지. 나는 이제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 모임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사무실 근처에도 있어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가면서 들려서 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플룻 할 때 처음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뭐 다른 제가 무슨 공연 보는 거 좋아해서 원래 미리미리 막 예약을 해놓으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사실 중간에 이제 못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후에도 보니까 그림이 다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네. 그죠?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다 또 맞죠? 그게 느낌이 되게 새롭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저기 차동 팀장님이신가? 그분이 단장님. 방송 나가니까 좋은 말만 해요. 찾아가는
네, 동주미센터 단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보시더니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사람아의 엔즈를 보시더니. 근데 옆에 있는 분은 이제 그 전에도 오셨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그 전에 오셨던 분이 여기는 왜 이렇게 맨날 바뀌어요? 아니 이거 다 움직이려면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이 대표님이 수시로 옮기신다고 수시로 옮기신다. 저희 오는 사람도 되게 감사하죠. 이렇게 이제 변화를 주면 또 새로운 또 경험이잖아요. 이제 물론 우리가 뭐 찾아가서 뭐 전시회를 볼 수도 있고 뭐 책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런 그림 또 보면은 또 반갑고 또 느낌도 따뜻하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또 계속 바꿔야 되나?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뮤지컬 이번 1월달에 이제 4번 하는데 그냥 잘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좀 영화를 좀 더 선정을 할 걸 그랬 좀 선별을 할 걸 그랬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음 금요일 거는 뭘? 숲속으로. 이거는 거의 모를 거예요. 네, 이거는 브로드웨이의 그 뮤지컬 중에 되게 보지도 않았으면서 또 이렇게 뮤지컬이 있어요. 물론 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다 아는데 안 본 거.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거가 되게 명작이니까 이 뮤지컬을 이제 영화화 시키는 걸 한 거죠. 근데 이 영화에 엄청 명배우들이 많아요. 그거 다 나와요. 네, 뭐 조니 뎁도 나오고 그리고 그 메릴 스트립스 흥행도 엄청 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상하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 원래 되게 유명한데.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유명한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또 그런 것 영화도 있고 많더라고 보니까 그게 마법의 세계 이야기예요. 판타지야, 좀 판타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우리는 각박하잖아 삶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경쟁적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온 게 그 신과 함께가 판타지잖아요. 사실 엄청난. 네, 신과 함께.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게 1000만 넘었던데? 네, 1000만 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제 저게 무슨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누가 보면서 이거를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면서 이 영화는 그냥 보는 거지. 그냥 보는데. 그럼. 그치, 그냥 보는데. 말하는 자연이 있으니까 누구나. 맞아. 생각의 자유가 있고. 맞아, 생각의 자유가 있어. 주장의 자유가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현실적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아예 완전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는 영화인데 이거를 말이 되냐 안 되냐 따지는 게 웃긴 거지. 아니 그러니까 판타지 속에도 이 사람들이 좀 합리적이진 아니지만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타지가 전개가 되겠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이 판타지는 너무 판타지 같지 않은 그냥 뭐랄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완전히 읽히는 판타지는 원래 읽히지 않잖아요.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되기도 하고 막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 영화는 뻔해. 맞아. 그냥 뻔해.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상태로 그런 영화라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도일까요? 네. 그런 그렇게 좋게 보는 게 의도일까요? 좋아요. 영화는 모든 영화는 이렇게 나도 이렇게 그 장르를 옛날에 나와서 말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장르만 봤어요. 근데 음악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듣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여러 장르라든지 여러 분야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때마다 틀리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는 자기 주장을 받지만 그걸 나한테 강요를 하지 마라 이렇게 좀. 거기서 그 순간에 그 장르에서 느꼈던 것만 자기가 취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그 삶에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또 시키면서 나가는 게 그게 좋은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옛날에는 막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막 했는데 보니까 참 오늘도 그게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저는 신과 함께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신나고 재밌게. 다음 주에는 아마 이번 주에 전문가가 오셔갖고 음악 튜닝을 해주실 거예요. 저 정확하게. 그럼 아마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영화 간단하게 한 줄 평하고 마치자면? 저는 보통 영화 같으면 뭔가 그냥 한 감정선만 그리는데 이거는 뭔가 처음 봤을 때는 되게 그냥 슬프게만 했는데 막 그 에포니? 그 부모님 때문에 약간 유머
코드가 좀 들어가 있어서 신호해라는 느낌. 네 그런 걸 느꼈어요. 안 보셨으니까. 뭐 저도 뭐 한 말씀 드리면, 저 솔직히 책은 핑계고 그 일주일의 마무리를 우리 사람 아닌지를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안 계시니까 내가 마음이 되게 서운하다. 이상해. 뭐가 이상해.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아니, 우리 여기 지키는 그렇죠. 오늘 원래 진짜 멤버가 있거든요. 초기 멤버가 바빠요. 다 없는 거 다. 지금 그런 것 같아. 다 갔잖아요. 지금 2명 해외 갔고 재활소 어디 갔고 그런데 끝까지 안 오셨고 급한데. 원래 지키는 멤버가 없고 수요일 못 오고. 그래서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이. 그래서 오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좋고 오늘 이렇게 와서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늘 대박이다. 아니,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후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왜냐면 저 나라에 때는 못 봤으니까. 야, 역시 여기는 되는 집안은 좀 다르구나. 되는 집안. 이게 객과 주가 이제 바뀔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오늘은 뭐 영화 얘기보다 영화를 보고 이렇게 즐거움을 갖고 감동하시고 좋은 얘기 나누시는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오늘 이번 주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고 저는 하여튼 행복해요. 항상 여기 오면은 낯선 행복이 있어요. 낯선 익숙한 행복이 아니라 낯설면서 여기서 주는 묘한 감정이 있어. 익숙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힐링 받으시나 봐요. 멋있는 표현이네. 낯선. 그러니까 낯선 행복. 진짜. 그래요. 익숙해지는 게 어떻게 보통 사람 관계가 됐건 뭐가 됐든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이 지면만 못 보게 되고 내가 좋아했던 모습을 잊혀져 가는 게 익숙해지면서부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소중한 것 같아. 이 낯설음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소중한 것 같아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올해는 진짜 모르겠어. 제가 막 출장 되게 많이 있더라고. 이게 부서를 옮겨가지고 시다 보니까 계시지. 뭐 외국도 많이 가야 되고 뭐 사방팔방 다 다녀야 되더라고. 내가 홍보실 만만치 않으실 텐데. 부서를 왜 옮기셔갖고.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런 일은 좋아하는데 여기 내가 사생활을 작년에 여기에 이제 정을 맡고 싶으면서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제2의 삶을 누리는 거라 했더니 근데 일적으로 또 그런 게 있어서 에너지가 좋죠. 또 생기니까 또 이래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여기 기운을 받아서 더 내가 회사 즐거운 일을 하는 것 같은 생각도 있어서 실시간 청취하셔야 네, 그래서 사람 안지를 통해서 제가 많은 실시간 청취. 네. 못 오시면 실시간 청취. 참여를 하셔야지. 글 달고 글 다시는데 내가 항상 실시간 보도본 이거 보거든. 참. 제가 저번 독서 모임 보다 지금 봤었어요. 봤어요? 어땠어요? 애틋하더라고. 내가 없네. 나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나의 주제에 대한 뭔가 이 컨텐츠가 부족한데. 근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지. 존재감을 찾으시고 싶으셨군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안 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아니 저를 위해서 안 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좋네요. 근데 몇 분 또 안 계시니까 서운한 거 처음 왔을 때 느낀 건데 서운한 것도 있었고. 그쵸. 근데 나는 오셔가지고 되게 반가웠어. 사람이 많은데 사실 내가 사람들 막 많은 거 그걸 별로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난 별로 사실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그냥 오셔서 즐겁게 하고 가시면 되니까. 근데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시니까 그게 되게 좀 서운한 거야. 근데 갔다 나오는데 딱 봐갖고 되게 반가웠어. 이게 오셔갖고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오늘 처음 오셨고 여기도 막 가고 싶은 분이네. 여기는 오시는 분들이 여기 더 먼저 오셨지 한번. 보통 내공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안 올 수 같더라고. 그러니까 와서 한 말씀 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래서 좀 축하드리고. 받아야 돼. 조금 취했어요. 조금 취해서 이해해주세요. 축하가 아니라 환영하는 거. 아니 축하도 드리는 거 맞아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 새로운 인연을 또 만들었으니까. 네. 이거 한대요.
제일 우리 집에서 제일 인간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오시면 잘 안 물어봐요 서로에 대해서 그냥 얘기만 하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하세요? 안 물어봐요. 유일하게 물어보시는 물어보시니까 우리 알게 되고. 친해지시면 네, 여쭤볼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원래 영화나 뭐 이런 공연 보는 거 되게 즐겨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시간을 가진 지가 계속 일을 하다가 한 거의 2년 정도 2년 전부터 이제 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되게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연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뭐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뭐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것도 좋아해서 이제 약간의 외도를 좀 했어요. 영화를 한참 보다가 이제 그 외도를 하다가 이제 원어프미스 다시 이제 여기서 이 영화를 한다고 해서 이제 사실 그 중간에도 영화를 이제 보러는 갔었어요. 뭐 여기 광진문화 나루아트센터에서도 영화를 월요일마다 보여주거든요. 예.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광역에서 하는 독립영화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영화들을 보러 다녔었어요. 여기죠.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저는 원래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에 되게 문외한이고 이제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랬었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그런 영화를 접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생각도 좀 갖게 되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약간 좀 편안하고 즐거운 영화를 좀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얼핏 잠깐 듣기에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기회가 돼서 오늘 오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오면서 그냥 뮤지컬을 좋아하니까 영화 같은 거 좋아하니까 아 가서 또 음악 들으면서 영화 신나게 보면서 즐기고 와야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빅토르 위고라는 그 사람의 그런 작품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있게 오늘은 좀 가져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약간 좀 철학적인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잠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나서 이렇게 또 차 한잔 마시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좋은 또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십시오. 네. 차 마시러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책 부셔도 되고. 네, 아직 일단 카톡방에 개인 공간이 하겠습니다. 친구가. 나 같은 경우는 여기 오는 것이 이렇게 아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던 그런 일만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가 여운을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짬짬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 가끔 이렇게 자꾸 있는데 하여튼 부담이 다른 모임에 가면 부담을 좀 많이 가져요. 근데 원래 그런 거 모습은 안 보이지만은 근데 여기 오면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오늘 영화에 한 주를 한다면은 음악은 위대하구나 그런 거. 저는 오늘 영화를 보면서 몇 번 봤지만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서사, 흠잡을 데 없는 연기, 흠잡을 데 없는 음악. 나한테는 너무 완벽한 영화. 간만에 우리 대표님이 좋게 완전 대박 칭찬이었죠. 거의 내가 한 달 동안 홍평만 들었는데 간만에 맞아요. 내가 다시 봐야 됐다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무게 있고 진중하고 그런 영화는 다 비판적으로 하고 이것도 무게는 있지만 되게 이렇게 막 대중성 있고 막 재밌고 이런 거에 더 말도 안 돼. 왜 내 표를 마음대로 이렇게 말도 안 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난 좋았어. 기분이 오늘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죠. 저 방에 스피커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또 들어왔어요. 근데 완전 대박. 내가 저 방에 리시버가 하나 남아가지고 스피커를 하나 사야겠다 생각해서 그냥 중고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방금 올린 분인데 너무 좋은 거를 올린 거예요. 5만 원에. 근데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5만 원에 팔 수가 없는데. 근데 판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 예약을 했지. 만나러 갔는데 또 갔는데 요만한 거 그냥 된 거 이거 주는 거 아니 이런 건가? 딱 갔어요. 근데 아저씨가 나오셨는데
스피커가 없는 거예요 몸에. 그러더니 차를 후진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옮겨야 된대. 딱 듣는 순간 제대로 맞구나. 그래서 지금 가면은 여기보다 더 좋아요. 소리가? 아니 근데 아시니까 한번 가서 봐주세요. 저게 괜찮은 건지. 근데 아까 우리 연결을 못하고 그 메인 2개만 연결했는데 소리가 좋더라고요. 네, 소리가. 우선 5만 원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여기 그건 아마도 철이 그러니까 곤란하기 때문에 버리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고에 있더라고 이렇게 장소 같은 게 집에서 갖고 있길 뭐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했죠. 필요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기증하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한 우리한테 오는 거죠. 제대로 온 거죠. 주인 찾아서. 올해는 그래서 기분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대박 날 것 같죠. 그냥 지금 물건들이 막 찾아서 집을 와. 요새 계속 음악에 대해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꾸 그거야 누구죠? 우리 왔던 분. 네, 오늘도 이게 김교수님. 음악이 좀 아쉬운 건 많이 있었는데 네. 거기 나와서 그 장면들과 나왔던 음악들이 네. 그 내가 듣던 음악하고는 좀 이렇게 달라요? 다른데 그래도 오늘 괜찮았어요. 그럼 다른 걸 먼저 알고 이거 보신 거구나. 저는요 이걸 보고 일부러 뮤지컬 진짜 하는 걸 봤어요. 못 듣겠더라고 뮤지컬 거는. 너무 짜증이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는 판틴이 막 애들아 이거 부르잖아요. 이거를 뮤지컬에서는 갑자기 막 하다가 이거 와갖고 그냥 중앙에 가서 막 이러고 부르는 거야 이 노래를. 이 애들아 노래를.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데 완전 입이 안 잘. 예. 그렇게 하면 또 노래 잘 부르네. 노래 잘 부르죠. 근데 근데 여기는 연기를 하잖아 이렇게 여기 애들하게. 성악가 몇 명 많이 투입됐어요. 사실은 많이 투입됐고 그 주인공 말고 아까 에포니니가 걔도 아마 성악가일 거예요. 그 파페라 가수인가? 그거 잘하는 친구라고 그러죠. 정확하진 않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가수들 많이, 그러니까 성악가들 많이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노래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했다고. 누가 휴먼 텍스 걔 노래 부르는 거 걔도 노래 부르는 건 오늘 처음 봤는데. 휴잭맨 노래 되게 잘하는. 잘한다고 들었는데. 요번에 위대한 쇼맨 그거 계속 고인 선생님이 보고 난 다음부터 나한테 계속 가야 된다고, 꼭 봐야 된다고, 그거 노래 너무 좋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야. 휴잭맨이 그렇게 노래 잘하는 걸 처음 봤대. 그래서 되게 재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영화는 사실 좀 지난 거잖아요. 요즘 신작을 못 보잖아. 그래서 신작 수요를 봤는데 독수하니까 그래갖고 너무 아쉬워서 그냥 한 번씩 개봉이 목요일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목요일날 번개를 칠 수 있어요. 좋은 영화 나왔을 때는 바로. 물론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때처럼 한 10명 정도에서 12명 정도 선언해갖고 그렇게. 그거 미리 알고 계시면은 목요일에 좋은 영화 나오면 바로 살라고요. 그거 이제 방송 대사 나와서 방송하고 이렇게. 근데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좋은 영화 함께 봐주셔서 내 얘기는 안 듣고 알았어 미안해요. 이게 다야? 다한 거 아니었어? 다한 거 아니었어? 아니 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톰과 제리 보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매력 있어. 빨리 얘기해요. 네, 저는 나는 누구인가 계속 생각하게 하는 영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여기서 뭐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준 영화. 저기서 계속 나를 구원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어야 사실 행복한 거잖아요. 누군가 내 옆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 혼자는 되게 외로운 건데 그 순간 누군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치 사람아이인지가. 저도 되게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한테 어떤, 그러니까 사람아이인지 갑자기 시작됐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좀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계속 갖는다는 게 굉장히 나한테 좋다, 이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씨 자고요? 네. 자고요. 떨어졌다. 이건 다 누가 어떻게 치워? 이거 괜찮습니다.
부스러기 옮겨놓으면 제가 감사합니다. 이거 대표님 밤새 한다니까 갑자기 부담. 장발장도 이거하고 별 관계가 없어. 코드도 관계가 없고 저도 별도야. 여긴 진짜로 그냥 이런 구조적인 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투쟁의 역사가 그려지면서 전혀 관계없는 그냥 장발장 그리고 또 뭐 판틴, 코제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은 혁명에 관심이 없잖아요. 끝까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스럽게 겹치는 것 뿐이지. 근데 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난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억지스럽지 않고 차라리 이게 더 설득력도 있고 더 감동스럽고 더 우리 인간사를 더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차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987은 그냥 영화예요. 그리고 그냥 이 시대를 좀 상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는 그냥 잠깐 나온 고전은 앞으로도 고전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삶을 다루고 그 민중의 역사를 다룬 이 프랑스 빅토르 위그가 쓴 이런 문학의 그런 거대한 그런 작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랑 비교하기에는 이 작품에 나와 있는 그게 그쵸. 아 조심해요. 욕 엄청 먹지 말고 또 이들을. 불필요하네요. 왜 이렇게 비하를 해? 취소입니다. 저도 보니까 거기에 조금씩 그래. 조금씩 양념으로 그렇게 좀 보석 같은 게 나는 어디서 봤느냐 하면은. 자베르 그 형사가 그 고뇌하고 막 그럴 때마다 아주 높은 데에 높은 데에 그 기퉁이를 경계에서 곧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언제든지 발을 탁 이렇게 그러네. 그런 장면이 세 번 전, 두 번 아니면 세 번 나왔어요. 맞아. 마지막에 죽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맞아요. 또 거의 아주 높은 곧 떨어질 것 같아. 거기에 꽃 발을 굉장히 그게 그거도 그렇고 또 그렇게 악랄하면서도 그지 그 애기 죽었는데 있잖아. 그게 자기 훈장을 뺐어 그지 그 얹어주면서 그때의 그 눈초리라든지 어떤 그때 이 아주 악랄함에서 완전히 그지 그 사람이 변신하는 어떤 그거도 굉장히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마리우스가 그지 투쟁하면서 왜 그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그거지 기껏 해봤자 위에서 떨어뜨린 그 가구들 그거 바리케이트라고 해놓고 너무 게임도 안 되는 그걸 하고 있잖아. 그 가운데서도 왜 또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 있잖아. 코제트 말고 그 사이도 에포니 뭐지? 에포니? 뭐였지? 그 딸. 네네. 나는 그 사이에 그 사랑도 너무 예쁘게 그렸다고 생각해. 그 사람도 저는 네네네. 그리고 그 여자가 죽을 때도 그지 그 끝까지 그 정성을 다해주는 그거는 너무 아름다운 그로 표현이 돼서 그때 그렇죠.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그걸 아주 아름답게 안 봤는데 두 번째는 그 모습이 너무 섬세하고 예쁘게 표현을 했더라고. 저 감독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 끝까지 그 여자의 그 애끓는 그 짝사랑을 갖다가 안 짓밟고 그렇게 표현 잘해주고 또 마리우스가 그렇게 대해주는 거는 한 편에 진짜 그거예요. 너무 예쁘게 잘했는 것 같아. 코제트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사랑을 존중해 준 거죠. 네네네. 내 끝까지 그 사람 눈을 감을 때까지. 그지? 그러니까 행복하게 떠날 수 있게끔 그 배려하는 그 젊은이의 그 남자의 그 마음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앞에 어떤 부분에서 왜 코제트 엄마한테 남자들이 너무 막 진짜 그죠? 좀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런 남자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남자들도 있고. 근데 그게 안에서 사랑을 그릴 때는 사랑이야말로 구원이다. 그래서 그런지 근데 여기는 또 정말로 직면하기 싫은 너무 이런 처참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판틴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장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공장에 일하는 이 여자들이 같은 여자들끼리 반장 이렇게 몰아붙인 거잖아. 그리고 이 뒷골목에 갔을 때도
사실 뒷골만 여자들이 그 여자 코르티를 데리고 와갖고 그걸 만든 거고. 그리고 아까 프랑스 대형 약간 그 청년들을 버린 시민들도 처음에는 도와준 것처럼 다음에는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사람을 등지고 버리는 거는 그냥 내가 함께 하려고 했던 내 주변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인 거지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근데 이 안에는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막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사기꾼 부부 사이에서 그 남자한테 순애보하는 그 딸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딸이 어떻게 그 사랑 때문에 죽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는 청년들이 이거 죽어갈 때 그 죽고 가는 거를 기회를 삼아가지고 돈 훔치고 뭐 훔치고 그런 악랄한 인간들인데 거기에 태어나는 그 딸은 오히려 그냥 순애보 하나 때문에 그냥 목숨을 버리는 딸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 때문에. 저도 그거 사실 보면서 사실 그 생각 들었거든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자녀들이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뭐 피는 눈 뭐 하여튼 지나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저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들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그 감독이 너무 본질적인 그 인간의 내면의 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아주 그냥 섬세하게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민들이 그 문을 막 닫을 때라든가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에 더 하면 노출이 되면 우리 의열단처럼 나서서 혁명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숨게 되거든요. 머리를 너무 기른 거예요, 그 대표님이. 그래서 자꾸 얼굴 보는데 자꾸 이 생각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그 자리에 좀 까먹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한층 다운시켜야 되겠다. 다른 얘기를 돌려야 되겠다. 약간 베토벤 같았어? 아니, 베토벤 장발장. 그 장발은 그 장발이 아닌데. 나 진짜 갑자기 우리 몸을 완전히 수술을 이렇게. 베토벤에서. 아니 안 그러면 내가 계속 키득키득 웃을 것 같아요. 웃겨가지고. 근데 원문도 저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 맨 서문이 뭘로 시작하냐면 그 신부 있잖아요. 장발장인데 네. 그 신부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고요 영화가. 근데 그 신부야말로 박애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장발장이 영화에서도 보겠지만 촛대를 갖고 다니잖아요 계속. 이거를 계속. 그리고 끝에까지. 그럼요. 중요한 일 있을 때 그거 보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장발장한테 이게 너무 큰 사건이잖아. 그 신부가 마지막 죽은 다음에도 죽을 때도 구원하러 온 사람이 신부잖아요. 자기 그거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부님도 보여. 그냥 박애. 그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 생각 못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거기 나오는 그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그거 무슨 곡이에요? 그게 혁명곡. 네. 프랑스 애국 아니죠? 아니야. 애우가 뭐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 멜로디가 익숙하죠. 그 시민혁명 나 그 멜로디는 다 알아. 멜로디는 그 속 내용은 몰라도. 그게 많이 활용돼서 그래요. 그게 어디에도 여기저기서 많이 그거 많이 저기 활용돼서. CF 촬영할 때 그럴 때도 그지? 그러니까, 그라운드로 맞아요. 좀 나온 게 근데 많았어.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촛불혁명 나왔을 때 촛불혁명 할 때 그 촛불 그거 할 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 노래 있잖아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 노래 만든 사람 있어요. 윤민석 작가라고. 근데 얼마 전에 팟캐스트에서 그 새날이었던가 거기서 그 윤민석 작가 계속 섭외하는데 안 됐다고. 새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듣는데 이 노래를 다 들려줬거든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니까 참은 거짓을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가사가 거의 그런 거예요. 꼬마애가 부르는 거. 네, 꼬마애가 부르면서 끝에 이제 그 노래를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계속 그거를 생각하면서 진짜로 조심히 가세요.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진실과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이것들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실이나 그리고 정의라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상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이 참이라면은 계속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혁명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아 이게 그냥 비단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촛불의 어떤 그런 시민의 혁명일 수도 있고 우리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만 이게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정의를 찾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절대로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각성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무거운 주제를 해가지고 저는 사실 노래 말씀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그러니까 장발장이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신부라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 새로운 생명을 시작을 하잖아요. 새로운 자기가 이제 가치도 없고 존재도 없고 그런 어떤 도둑질의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한 번에 달라지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코제트를 자기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코제트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외로움에서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코제트한테 사랑을 막 주잖아요. 그리고 코제트의 사랑 끝난 다음에 자기만 이 아이를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둘이 분명히 같이 자라났고 이렇지만 이 장발장이 나중에 코제트한테 넌 되게 외롭다고 나랑 같이 있지만 늘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나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하면서 그 새로운 남자를 만났을 때 새로운 남자라기보다 사랑을 만났을 때 너에게 다시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세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떠날 때를 알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민중의 역사라든지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만 한 인간의 그런 삶을 보면서 인간이 어떤 것에 눈을 뜨게 되고 어떤 것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 어떤 것으로 가치를 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혁명 중에 갑자기 혁명 중에 내일이 뭐 혁명의 일이고 조금 있으면 혁명하는데 사람을 만나잖아요. 코제트를.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이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내가 그 혁명에서 죽은 것 같았고 친구들 다 죽었고 없지만 내가 코제트로 인해서 이 마리우스라는 남자가 다시 살잖아요. 이 인생을.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런 점이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이제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1987에서는 사실은 그 여자 주인공이 결국 이게 뭘까 광장으로 나가는 이유가 이한열이 죽어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 이한열인데 그래서 그런 관심 없던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려고 했던 썸 탔던 남자가 죽는 바람에 거기에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뭔가 개연성을 둔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나는 너무 억지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근데 이 레미제라블은 사실은 그게 전혀 없어요. 처참하게 느껴요 사실. 사실 이 영화는 내가 처음 볼 때는 1987하고 비교하면서 봤는데 이 영화는 1987하고 비교할 영화는 아니고 그럼요. 내가 봤을 때는 그 택시 운전사나 그러니까 5.18과 관련된 영화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32년도가 아까 그 시기거든요. 근데 30년에 프랑스 마지막 왕이 등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30년에 등극을 한 거야. 그때는 사실은 시민들도 이 왕정에 대해서 100%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아직 이 사람이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30년도에 그 7월 혁명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저쪽 방에 보면은 저거 자유의 여신상 그림 있어요. 저게 7월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30년 7월 혁명? 예. 그럼 7월 혁명으로 왕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은 이 혁명가들은 왕정 자체를 반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2년 만에 하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거를 동조 안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앞서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갑신정변이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 사람들의 철저한 실패예요. 그치. 근데 그러고 나서도 16년이 흐른 다음에야 왕정이 완전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이 희생이 사실은 굉장히 누가 볼 때는 헛된 죽음인 거야. 진짜로 너무 아무 의미 없는 젊은 치기 어린 죽음. 이 꼬마 아이가 그냥 뭘 한다고 이런 죽음일 수 있는 건데 이 빅토르 위고는 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런 죽음과 그 이후 16년을 건너뛰었지만 그 안에 있었을 수없이 많은 일들이 다 연관이 져가지고 결국 40년도 2월 혁명까지 왔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큰 중심은 박애였다. 이걸 보여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이 1987은 마지막에 사실은 해갖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80년도에 5.18 때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잖아. 그렇죠. 물론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아니지만 너무 승리의 역사라고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는 승리 역사가 아니에요. 처절한 패배의 역사에 살던 사람들이지. 이 청년들의 모습은. 얘기하니까 어차피 보면 그 바리케이트에 있었던 모습이 지난주에 대표님 말했던 거 남자야 왜 싸우냐 했더니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맞아. 어떤 그거랑 또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사실은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보면 희망이 없다 하지만 그 개개인의 모임이 그 점들을 하나하나는 초라했지만 그 점들이 모여서 그치.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지 결국은. 근데 우리는 매 순간은 점으로만 있기 때문에 이게 점이 뭐 별거야.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잖아. 하나 단서는 딱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날 여인들이 땅바닥을 치우면서 서로 얘기하는 이 문구 있잖아. 이 젊은이들의 이 비장한 죽음에 대해서. 거기 하나에서 저 죽음이 그래도 완전히 헛되지 않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왜냐면 이번에 스타워즈 했잖아요. 스타워즈도 난 되게 좋게 봤거든요. 난 스타워즈를 안 좋아하는데 스타워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거 완전히 패배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이라면 선의 패배로 끝나 우선은. 그런데도 희망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그들이 기다렸던 무슨 응원군 올 거로 기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전사들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데 영화에서 뭘 보여주냐면 그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지나갔던 자리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대도 안 해. 근데 그 남아있던 꼬마애들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이 꼬마애들이 한 사람 애들이 자기들이 혁명가로 다시 이렇게 막 서로 간에 막 깨우치어지는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게 희망인 거지. 그러니까 혁명하는 사람들도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있지 않던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인식하고 조금씩 일어나는 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일어나면서 이제 뭔가가 일어나는 거겠죠. 근데 이 스타워즈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그런 걸 되게 성숙하게 절제되게 잘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치하게 막 그게 아니라 되게 그래서 되게 멋진 영화고 야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장발장 19년 고생하다가 훔치는 그게 아니구나. 근데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알았을까 이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너무 유치하게. 좋은 영화나 좋은 책들은 그때 다 읽었거나 봐도 시대가 지나고 하면 그때에 따라서 그 나를 이입하게 되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보면은 매번 달라지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장발장 어렸을 때 저 끝부분까지 안 나와서 그치 항상 그냥 빵 훔치고 이게 왜냐 털어가다가 우리가 가슴 처벌되고 실제로 원문을 번역한 거를 본 게 아니라 거의 그치. 다 동화로 봤기 때문에 그 멘트만 기억하고 그러니까 벌받아 뭐 이런 걸로만 하기 때문에 그게 왜냐면 지금 제가 동화독법이라는 책 저번에 읽었는데 그게 우리가 어릴 때 읽는 그 많은 동화들이 사실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닌데 우리는 어릴 때로만 익혀서 그거의 진짜 진가를 모른다라는 거에서 그거를 좀 파악한 책들인데 그걸 보면서 장발장 우리가 원문을 이렇게 크게 제대로 된 거 읽은 사람이 몇 명은 없죠. 왜냐면 어렸을 때 이미 그래서 그런 거. 만화책 동화책으로 다 만화책으로 봤었나? 동화책으로 다 봤어.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는 나 어렸을 때 본 건데 뭘 또 봐 이런 생각이 그거지. 있어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가 문제인 거야. 근데 이 뮤지컬 이 영화 나왔을 때 저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이거 진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레미제라블 봤는데 막 되게 많더라고. 레미제라블 5번인 거 아세요? 이게 레미제라블이에요. 아니 그때 영화 끝나고 엄청 대작이야. 대표님 이거 샀거든요. 그 첫 번째 영화 봤을 때 끝나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서는 질려서 이거 읽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에 반이라면 돼요. 왜냐면 이게 영어랑 한글이랑 같이 있는 거라서 한 권이 이런 거예요. 지금 2권씩 있어. 어린이 동화로 만들다 보니까 짧잖아. 그거만 너무 짧은데 얘는 너무 따는 거야. 그래서 그럼 10권이네. 5권, 10권 안에 10권 있는 거죠. 영어. 하나에 2권씩 나 사실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싶었는데 계속 하고 싶었는데 됐죠? 그건 굉장히 감동적으로 누가 즐기고 계시는 가족들하고 원래 음악을 좀 들으시더라고요. 저를 플루트 할 때도 계속 오셨고. 그 아까 전화하셨다는 분 오셨어요? 네, 시작됐습니다. 지혜? 와인 들어야지. 네, 오늘 또 이렇게 한 주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좋은 영화 보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세요. 잘 안 맞아. 한 번은 우리 딴 데 있는 거죠? 네,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미래를 여는 생각. 네. 되게 괜찮은데요? 4시간만 일한다 말이라는 거죠? 첫 번째 책. 그것도 있어요. 전 레미제라블을 지금 전 영화를 원래 봤던 건 또 안 보거든요, 사실 거의. 근데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지금 한 4번째, 5번째 본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처음에는 그냥 되게 감격적으로 보고 항상 만족도가 있었어요, 항상. 근데 오늘은 조금 공부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사실. 그냥 봤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내가 또 역사를 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 했는데, 너무 영화가 정말 완벽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은 이 영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삼세끼, 프랑스 삼세끼를 건져 내리고 시작하잖아요. 저거 항상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 저렇게 시작할까? 이것도 의문이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좀 이제 프랑스 역사하고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구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이 삼세끼가 청색이 자유, 중간에 백색이 평등, 그리고 이제 적색이 박애거든요. 자유, 평등, 박애예요.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장발장 얘기가 자기가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19년 동안. 근데 맨 처음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나올 때가 1814년이었어요? 14년, 15년이었죠. 15년이었어, 15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프랑스 혁명 일어날 때 이 사람이 거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거의 그때. 그리고 혁명 기간 내내 감옥에 있었어. 프랑스 혁명기는 이 사람이 밖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올 때는 14년 때는 다시 왕정이 복구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한테서 왕들을 몰아낸 그 혁명의 바람은 제가 나올 때는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전혀 장발장은 그걸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삼세끼가 땅에 적셔 있고 그걸 짓밟는 이유가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 자체를 짓밟는 거거든요. 완전히 복구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장발장에 들면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장발장은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 이런 의식 이런 게 전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보면서 딱 느낀 게, 여기서 그 작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박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발장은 그냥 박애 정신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하나를 다 하는 거거든요. 이 코제트, 누구죠? 어머니, 판틴, 코제트, 그리고 나중에 이 남자의 이름 구원하는 게 다 사실은 박애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은 난 옛날에는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왜 마지막에 그게 뭐냐면 48년 2월 헌병 모습이고 마지막에 그거거든요. 48년 2월 헌병이에요. 마지막 예. 한 게? 네네. 그러니까 32년도에 죽었고 16년을 건너뛴 거지. 마지막 장면이 48년. 그러니까 완전히 혁명을 하려던 애들이 다 실패하고 그게 16년 가갖고 2월 혁명이 나는 건데 이게 건너뛴 거야 그냥. 근데 나는 이게 장발장이 사실은 뭐 대단하다고 갑자기 저걸 혁명으로 연결시킬까 했는데 이거 보니까 작가는 이런 의식 같은 거 갖고 움직이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박애 정신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이게 다 연관이 있다. 좀 그런 생각. 우리가 이거 1987년 봤을 때 그냥 한 명 한 명이 자기 일을 그냥 하는 게 뭉쳐가지고 87년이 나왔다는 영화가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것처럼 이 영화도 프랑스 이 48년 2월 혁명까지 판틴도 그렇고 이 장발장도 그렇고 전혀 무슨 민중의식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데 그런데 자기 삶에서 박애 정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에 같이 합류가 됐구나 이런 메시지가 저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그 삼세끼 자유, 평등, 박애의 그런 구조 안에서 영화를 진짜 완벽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설명 듣고 하니까 참. 네. 혹시 보시면서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하시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발장이 어쨌든 그 경찰 누구라 해야 돼? 그
자베르. 자베르. 자베르를 어쨌든 나중에 용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굉장히 가슴에 내내 보면서 사실 마음이 되게 짠하고 되게 아프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렇게 철학적인 그런 부분까지 막 계속 달아주는 것 같아서 처음엔 되게 마음만 되게 아팠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용서라는 그런 주제가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사랑이라는 것까지 아까 박의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뜻은 잘 몰랐지만 보면서 그 내내 저기에 참 깊은 뜻이 참 담겨져 있구나.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저런 부분들이 또 영화를 통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좀 잠깐 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되게 즐겁게 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나? 무거웠나?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옛날에는 자베르 맞나요? 자베르도 그냥 왜 등장할까? 그냥 장발장을 괴롭히는 캐릭터? 그냥 그렇게? 근데 그게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본 관점을 보니까 자베르야말로 장발장의 박애를 드러낼 수 있는 너무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죽잖아요. 그런데 못 받아들이지만 그거를 인정하는 거야. 아니 뭐라고 할까? 인정은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이런 모순에서 죽는 건데 나중에 본인도 그 장발장한테 이런 사랑과 박애로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잡으려는 순간 그 사람 장발장은 또 그 청년을 데리고 살려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원래 여기서는 자베르는 쏴야 되는데 못 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베르라는 그 인물도 사실은 자베르가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박애에 대해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판틴 같은 경우도 판틴 맞나요? 판틴 처음 여기 만났을 때 이 시장이 쟤를 케어하려고 하니까 막잖아요. 계속 시장님 하지 말라고 막잖아요. 중간에 이 몇 번의 시도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또 코테트 죽은 다음에 판틴 죽은 다음에 자기 이 딸한테 갔다 올 테니까 4일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도 거부하잖아요. 계속 거부. 이런 이 장발장의 박애에 대해서. 근데 마지막은 겁을 못 하잖아요. 총을 안 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 사람도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작품이 훌륭한 게 무너져갖고 이 자베르가 뭐 착하게 살았다 이러면 너무 유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자살을 하는 거죠. 그냥 도저히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게 그 구체제가 변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다 이건 불가능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뭐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 너무 완벽하게 진짜로. 그리고 또 개인의 모습과 이 사회 구조의 문제가 번갈아가면서 너무 완벽한 거예요. 처음에는 죄수들이 함께 모는 모습 하다가 갑자기 죄수의 대표격으로 장발장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장발장의 변화돼서 끝나니까 영화가 탁 클로즈되면서 아니 와이드업 되면서 전체를 보여주면서 프랑스 파리 안에서의 그런 가난한 사람들 삶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공장으로 가고 판틴의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판틴이 어떻게 그 구조 안에서 망가지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구조와 개인 그리고 또 구조 이런 걸 반복하면서 너무 완벽하게 보여주니까 난 사실은 1987을 보고는 지금 너무 사람들이 좋게만 얘기하는데 난 그렇게 좋긴 좋았지만 저번에도 말했지만 되게 좀 뭔가 뭔가 아쉽고 답답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구조적인 모습도 잘 안 보이고 너무 사실은 박종철 고문과 관련된 물론 요걸 다루는 거지만 정말 훌륭한 영화들은 이걸 다루는 이 미시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멋있는 것도 다 보여주거든요 같이. 근데 이런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았어 1987에서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지만 거기서 엄청난 프랑스 역사 갖고 있는 이런 거시사를 다 보여주니까 오늘은 되게 좀 그런 관점에서 되게 놀랍게 봤어요. 그래서 진짜 훌륭하구나 이 작품이. 레미제라블이 되게 훌륭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역사랑도 약간 좀 그런 많이 맞물리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속에서 뭐 전태일도 만난 것 같고 느낌에 5.16 혁명도 만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잘 이렇게 평소에 제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인데 영화를 통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진짜 공감하게 되고 저 사람들도 마음이 저랬겠구나, 우리나라도 저랬었는데 막 이런 공감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벨이라는 사람의 그 인물 여기에서 볼 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그 우리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그런 캐릭터는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그냥 또 뭐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다 그 마다의 그런 뭐라 그럴까 자기만의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일상생활에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저 보면서 어느 한편으로는 제가 되게 그런 사람 저도 되게 싫어하는데 한편도 이해가 되더라고.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자 했을 뿐인데 이제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어서 또 한번 또 이렇게 제가 좀 나이를 조금 먹어가니까 그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철학적이라는 그 얘기를 약간 들었었는데 그런 것을 좀 깊이 있게 느끼게 됐던 그런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이제 오래전에 개봉할 때 보고 이제 다시 봐서 어떤 영화적인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오늘 나는 두 단어가 지금 아직도 생각하는 게 Who am I? One more. 이 One more는 지난주에 우리 영화 봤던 거 7번째 내가 죽던데 이거 하고 나는 오버랩 돼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Who am I라는 거는 그전에는 몰랐거든 그걸요. Who am I? Who am I? 이게 지금 아직도 내 뇌리에 그리고 과연 난 누구인가? 내가 누구라는 거 내가 과연 정의할 수 있을까? 난 지금도 이거 생각의 끝이 어딜까지 난 지금 나도 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그 원머리라는 거 우리가 하루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난주에 그 영화 보고서 하루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는데 끊임없이 그 민중의 그 노래할 때 원몰 하는 게 그것도 계속 내리 그거 후에마이하고 원몰 첫 번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이번에 느꼈던 그 두 문장 이게 이 영화를 통해서 그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 아마 생각할 시간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난 그 부분 때문에 이 영화가 너무